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겪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자본주의라는 거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오로지 돈만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부분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타임라인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건너가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TQQQ랑 QLD 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 하락했고, 나스닥이랑 S&P 500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했던 반면에,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상승하고, 나스닥이랑 S&P 500도 1%, 2% 정도 거의 균일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도체 지수를 상승시켰던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었던 반면에, 웨스턴 디지털은 메모리 반도체라긴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1% 정도 오른 반면에, 어제 시장을 주도한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 같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하루만 가지고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건은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더 상승할 수 있냐는 여부겠죠. T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이 2%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7%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평단이 73달러 정도, 79달러죠. 네, 79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영향이고, 이거는 제가 이 PPT를 만들 당시에 손익이고 지금은 마이너스 30만원 정도 가량으로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좋으면은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6월 마지막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끝은 아니긴 한데, 일단 업데이트된 상황은 없고요. 월별 업데이트 현황도 업데이트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듯이 제가 1%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0.3달러에 걸어 놓을 생각이고요. 가능성은 낮지만은 3차 매수 조건은 63.6달러의 지정가로 걸어 놓을 생각입니다. QLD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매수 한 주에다가 21선 아래,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21선 아래이기 때문에 21선 아래 추가 매수 한 주 돼가지고 2주 매수되어서 55주가 되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QLD 추가 매수 한 주 조건이 더 달성이 되었던 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로 2포인트 상승한 거 플러스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로 인한 QLD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본주의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구나 라고 느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0년 이상 재직 중인데, 이게 업종이 약간 건설업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업 하면은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분이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고 아직 자녀분들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항상 매번 사망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도 진짜 까딱 잘못했다가는 사망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사망 사고가 일어나니까 바뀐 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이런 검은 천조가리 같은 거를 줬거든요. 근데 그 천조가리에 이제 근조라고 이제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옷에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로 이제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저는 기꺼이 이거를 달고 다녔는데, 제가 씁쓸했던 점이 뭐냐, 왜 이거를 달고 다니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리면 진짜로 회사가 이 노동자의 사망의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하면은 과거에도 제가 10년 이상 다녔으니까 과거에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런 폐차를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폐차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최근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법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군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을 회사의 뭐 담당자, 뭐 상급자가 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는 법이 발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로 안전 관련된 규정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과된 이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런 폐찰도 달고 다니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회사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제가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신작부터 이런 거를 나눠주고 안전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냐? 법이 생겨가지고 처벌을 받을 그런 조건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진짜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나 사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망하든 안 하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혼자면은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혼자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살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절한 보상을 제시를 했고 회사에서 유가족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인이 되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그나마 저희 회사는 뭐 유명하진 않지만은 나름 대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거지. 만약에 저희 회사보다 조금 조건이 안 좋은 회사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도의 보상을 해줄까요? 아마도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해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는 돈밖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약을 해서 그걸 투자를 적절히 해가지고 자산을 만들어 놔야만 여러분들이 뭐 사망까지 안 이른다 하더라도 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만, 자산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는 뭐 옛날부터 깨닫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